30번 어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휘 문제는 어떻게 푼다? 어휘 문제는 첫 문장 읽고 이 글의 틀을 설정한 뒤에 이 글의 주제와 소재와 방향성을 설정해 주고 이 틀에 맞춰서 각 문항들을 판별해 주면 된다. 만약에 틀로 다 판별이 안 될 시에는 각 문항에 있는 앞뒤 문장이나 혹은 해당 문항이 들어가 있는 문장 내의 논리로서 각 문항들을 판별해 주시면 된다. 30번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시스템에서 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것은 또 다른 것에다가 영향을 준대. 즉, 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또 다른 것에서, 즉 또 다른 서비스나 제품의 수요에서부터 발생한대. 첫 문장 읽고 틀을 설정하면은 간단하죠. 한 섹터에서 발생한 수요 혹은 어떤 것은 어디다가 또 다른 것에다가 영향을 준다 라는 거죠. 한 섹터에서 일은 또 다른 섹터에다 영향을 준다. 그래서 예시로 나온 것은 수요. 이렇게까지 우리가 머릿속에 집어넣고 글을 읽어보시면 for instance 하고 바로 예를 들어라고 나왔네. 우리 예를 들어라는 접속사는 어떤 속성을 가진다? 앞문자가 정확하게 같은 말을 패러프레이징 한 거다 라는 걸 명심하면서 글을 읽어보시면 소비자인데 한 가게에서 제품을 사고 있는 소비자는 유발할지도 모른대. 이 제품의 대체를. 그것은 발생시킨다라는 거야. 수요를. 뭐에 대한 활동인데 제조나 자원 추출이나 물론 운송 같은. 자, 다시 앞문장을 패러프레이징 한다고 했으니까 앞문장하고 맞춰 읽어보면은 가게에서 하나의 제품을 수요하고 있는 고객이래. 다시 가게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있다고. 그럼 이 소비자는 그 가게의 물건을 뭐 하는 거야? 구매하고 싶다는 수요가 있는 거잖아. 수요가 발생해서 제품 산다고. 이것이 트리거를 유발시켰대. 즉 뭐야? 영향을 줬다고. 어디에다 영향을 줬대? 제조나 자원 추출이나 운송 같은 또 다른 영역에다가 뭐를 유발시켰다고? 디맨드 수요를 유발시켰다고. 다시 정리하면은 소비자의 수요가 또 다른 곳에서의 수요에 영향을 줬다고. 틀하고 정확하게 같은 말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1번은 뭘로써? 틀로써 판별이 되는 문항이구나 라고 쉽게 판단할 수가 있었다. 다음 계속 보시면 다른 것일의 운송에서 그것은 뭐냐면은 운송은 혼자 존재할 수가 없고 이동이라는 거는 저장될 수가 없대. 자,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여태까지 읽었을 때 운송 얘기는 일단 한 적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운송이 저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여태까지 읽은 걸로 알 수가 있어 없어? 없어 보인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뒷문장을 통해서 판별해야겠죠. 그래서 뒷문장을 조금 더 주의해서 읽으면 판매되지 않은 제품은 남아있을 수가 있대. 가게 선반에. 언제까지? 팔릴 때까지. 보통 디스카운트, 할인된 가격으로. 그러나 팔리지 않는 좌석은 비행기에서 또는 사용되어지지 않는 화물의 적재 용량은 같은 비행기에서 팔리지 않은 채로 남아있고 되돌려질 수 없대. 추가적인 용량으로 나중에. 자, 다시 보면은 팔리지 않은 제품은 선반에 남아있을 수가 있대. 근데 비행기에서 팔리지 않은 좌석 또는 그 비행기에서 팔리지가 않는 혹은 사용되지 않는 화물 적재 용량이래. 우리 비행기 좌석이나 화물 적재 용량은 뭐랑 같은 말일까? 운송이죠. 사람을 운송하는 거. 뭐야? 비행기죠. 화물을 운송하는 거니까 화물 적재 용량일 거고. 즉 운송이라는 거는 뭐 할 수가 없대? 되돌려질 수 없대. 추가 용량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비행기가 총 100좌석이 있어. 근데 이번에 다 못 팔아서 80좌석만 팔았어. 그런데 다음에도 똑같이 이 비행기 용량은 얼마겠어? 100좌석이겠죠. 그 전에 20좌석 남았다고 다음 비행기가 갑자기 최대가 100좌석인데 120좌석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 전에 안 팔린 거는 그 다음에 좌석으로 되돌려질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지금 앞에 있는 2번하고 뒤에 있는 3번하고 정확하게 어떤 말을 해? 같은 말 한다고. 운송은 저장될 수가 없어. 운송은 나중으로 되돌려질 수가 없어. 한 번 안 팔리면 끝이야. 저장될 수 없다니까. 즉 2번하고 3번이 같은 말을 하고 있다. 근데 2번이 틀렸으면 3번도 틀린 거고 3번이 틀렸으면 2번도 틀린 거잖아. 왜? 같은 말 하고 있으니까.
근데 정답은 하나니까 두 개가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건 둘 다 맞는 문장이라는 거겠죠. 즉 2번은 뒷문장으로 판별이 되는 거고 3번은 앞문장으로서 판별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근데 지금 보니까 우리 처음에는 one sector, 하나의 섹터에서 another, 다른 거에 영향을 준다라는 말 하고 있는데 지금 그거 말고 계속 무슨 얘기하고 있어? 운송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가? 틀이 조금 바뀌었다라는 걸 우리가 인지할 수 있고, 틀이 어떻게 전환됐나 보니까 지금 소재가 뭘로 넘어갔어? 운송으로 넘어갔죠. 그 운송의 특징이 뭐라고? 홀로 존재할 수가 없고 저장될 수 없다.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즉 다시 이거에 맞춰가면서 글을 계속 보면은 이러한 경우에, 즉 어떤 경우야? 운송은 홀로 있을 수가 없고 팔리지 않으면 저장되지 않아. 이런 케이스에서 기회가 붙잡아진다라는 거야. 왜냐면은 운송인데 제공되어지는 운송의 양이 초과한대. 뭐를? 그것에 대한 수요를. 자, 다시 뒤에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해해보면 뭐라 그랬어? 운송의 양이 수요를 초과한대. 운송의 양은 뭐야? 공급이죠. 공급, 제공되고 있는 거. 공급의 양이 수요를 초과한다라는 건 공급이 많은 거야, 수요가 많은 거야? 공급이 많은 거죠. 다시 공급이 훨씬 더 많아. 공급은 100좌석 했는데 수요가 80이야. 그럼 이거는 안 팔려. 안 팔리는 좌석이 남는 거죠. 지금 뭐라고? 남는 좌석이 있다고. 남는 좌석. 남는 좌석이 있다라는 건 뭐야? 언솔드 됐다니까 팔리지가 않았어. 근데 우리 그래서 뭐라 그랬어? 안 남는 좌석 혹은 운송에서 남지 않는 좌석은 뭐가 되지 않는다고? 저장되지 않는다니까? 다음에 넘어가서 팔 수가 없다고.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서 기회라는 거, 즉 물건을 저장하거나 물건을 팔 기회라는 게 붙잡아진 거야. 다시 공급이 수요를 넘어설 때래. 즉 남는 좌석이 발생했을 때, 언솔드된 좌석이 있을 때, 이때 이 제품을 팔 기회가 붙잡아지는 거야? 저장이 안 된다니까? 저장이 안 된다라는 거는 팔 수 없다는 거잖아. 팔 수가 없으면 기회가 없어진 거죠. 답 몇 번? 4번이 된다. 왜? 4번은 틀로 판별했을 때 운송은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기회가 붙잡아지지 않고 그냥 이걸 팔 기회는 한 번 놓치면 소멸된다라는 거. 즉 답은 4번이 될 거고, 마지막 5번 보시면 파생된 운송의 수요는 종종 그래서 어렵대. 조화시키기가 어렵다라는 거야. 그에 상응하는 공급하고, 그리고 실제로 운송회사는 가지는 걸 선호할 거야. 어떤 추가적인 용량을, 어떤 용량? 예측하지 못한 수요를 수용할 용량을. 자, 5번은 어떻게 판별한다? 앞에서 뭐라 그랬어? 수요랑 공급을 조화시키는 게 어렵대. 왜 수요랑 공급을 조화시키는 게 어렵겠어? 어떤 수요가 발생하니까? 예상하지 못한 수요가 발생하니까. 다시 앞에서 뭐라 그랬냐고. 공급이랑 수요랑 조화시키기가 어려워. 조화시키기가 어려우니까 우리 회사들은 어떤 용량, 어떤 능력을 가지길 원하는 거야? 예측하지 못한 수요를 어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용량 혹은 좌석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왜 수요를 예측하지 못하냐고. 앞에서 뭐라 그랬어? 수요랑 공급을 조화시키기가 어렵대. 왜겠어? 공급은 일정하지. 내가 비행기 만드는 회사니까 몇 좌석이 있는지 공급은 일정한데 뭐가? 수요가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조화를 맞추기가 어렵겠죠. 즉 5번은 뭘로? 문장 내의 논리로서 판별이 되는 문제였다. 즉 답은 몇 번? 4번이 된다.